자산배분 전략 2편입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 볼게요. 자산배분 전략 2편입니다. 2편 2강, 두 번째 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내용은 경기의 4분면 그리고 경기의 4계절 서로 연동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그죠? Economic Cycle, 그죠? 순환 주기의 4분면, 네 가지 경우의 수, 그리고 그 계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좀 그리고 요거를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X축을 이제 우리가 뭘 얘기를 할까요? 물가라고 얘기할게요. 물가. 이렇게 되는 거를 성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성장, 저물가, 이런 저성장, 고성장이네요. 고성장, 저물가, 그죠? 여기는 고성장, 고물가. 여기는 저성장인데 고물가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닥치고 나서 이제 저성장 저물가에 진입했죠. 정말 수요도 나라고 떨어지고 기름을 살 수요가 없었잖아요. 그죠? 락다운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름값이 마이너스 4월 17일인가요? 2020년. 그죠? 마이너스를 찍었죠. 그리고 성장을 그때 어떻게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연준이 3월부터 해서 대단한 양적 완화를 했죠. 그 스피드가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연준의 자산 관련된 얘기는 또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에는 이 성장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성장이 희귀한 시대. 그 대신 물가가 낮으니까 이 물가가 낮은 쪽은 이자가 싼 시대입니다. 돈을 빌리는데 cost of equity가 낮은 그 시절이죠. 그래서 이때는 성장이 희귀하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빅테크, 그죠? 그 다음에 disruptive, 파괴적 혁신, 그죠? 테슬라, 그죠?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죠. 그래서 이 시장은 우리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그죠? 성장으로 가려고 하니까 돈을 풀어서 저물가에서 성장을 올리고, 그죠? 아무튼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돈을 엄청 쏟아붓고, 이때 빅테크 이렇게 막 파괴적 혁신을 하는 회사들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시기를 우리가 유동성 장세, 그죠? 드디어 성장이 좀 나오는 것 같아, 그죠? 그때가 유동성 장세고요. 요 시기를 이렇게 옮겨가는 시기를 우리가 월스트리트의 계절이죠. 월스트리트.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간다고 치면 요거는 메인스트리트의 계절.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계절이고요. 이렇게 옮겨가는 거는, 그죠? 고성장인데요. 그러니까
물가를 먼저 얘기할까요? 저물가, 고성장. 요렇게 요 분면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우리가 유동성 장세. 그죠? 그래서 물가는 아직 싸요. 근데 성장이 일어나. 이거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또 골디락스요. 골디락스. 이때 이렇게 되면은 성장이 그다지 희소하지 않아지는 시기가 되니까 시클리컬하다. 그죠? 사이클. 시클리컬. 순환주들 좋죠. 그 다음에 스몰캡, 미드캡도 좋고 그런 겁니다. 점점 좋아져서 이 메인 스트리트에 넘어가게 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고물가가 됐다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고물가의 의미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죠?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금리 인상 리스크를 동반을 해요. 실제로 안 올린다고 해도 구두 개입을 해서 올릴 거야. 이때는 뭐라 그러죠? 이때는 성장이 안 나오고 저성장 저물가에는 물가 돈 풀어도 안 올라. 그거 일시적으로만 오르는 거야. 트랜지토리라고 그러죠. 막상 그렇게 돼서 고물가 수준이 되면은 이제 금리를 올릴 만한 여건이 되는 거죠. 성장도 나오게 되면. 그렇죠? 다음번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뭐 어떤 기준을 갖고 계획 일정에 따라서 테이퍼링이 끝나면은 기준금리를 최소한 뭐 중립금리까지는 올리게 되죠. 중립금리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때는 성장조 이때는 뭐 이자가 낮으니까요. 굳이 채권의 가격은 좋지만 채권을 사는 게 그렇게 득은 아니죠. 왜냐면은 통상적으로 고물가로 이렇게 진입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돈을 지금처럼 찍어내면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이자가 낮은 상태에서 이자가 높아지면은 이때 가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진입하게 되면은 조금 이자가 덜 주더라도 지금보다는 이자 많이 주겠죠. 채권 가격은 점점 떨어져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채권 가격이 9면은 이때 채권 가격은 7이라는 얘기죠. 7. 어느 시대나 싼 자산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성장 고물가가 되면 진짜 이때는 메인스트리트이 되는 겁니다. 메인스트리트. 그래서 이렇게 옮겨갈 때는 만기가 짧은 채권을 사는 게 좋죠. 경기는 아직 꺾이려면 멀었고 만기가 짧은 채권들 대표적인 거 있어요. 요렇게 옮겨갈 때. 그래서 자산에 대한 투자나 어떤 포트폴리오 변화는 이 분면이 바뀔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만기가 짧은 채권 대표적인 게 하이힐드죠. 하이힐드는 대부분 만기가 짧습니다. 그죠? 정크본드인데 어떻게 믿고 오래 줘요? 짧게 끊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내 포트에 과감하게 한 10%는 하이힐드를 가져가면서 매달 월 이자를 받는 게 괜찮죠. 이렇게 받다가 고물가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금리가 가끔씩 튀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 시장이 떨어질 때 아직 그래도 하이힐드여도 fallen ages처럼 BB 등급 되는 애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시장이 왜 주식시장이 10% 떨어져도 얘네들은 잘해야지 한 2% 떨어져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걸 좀 팔고 주식을 다시 사고 올라오면은 다시 현금화해서 좀 꾸준한 소득을 주는 채권을 좀 옮겨놓고 이런 게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성장이 잘 나온다는 얘기면은 요거는 주택시장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좋고 아까 뭐 여기 슬 이제 중소기업 요 때는 진짜 동네에 작은
사업자들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뭐 매출 뭐 연 1000억 뭐 이런 거 말고요. 매출 연 10억, 매출 연 5억 이런 데도 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성장, 고물가의 시대에는 이런 메인 스트리트, 월 스트리트보다 좋은 거예요. 그럼 이때 슬슬 뭘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면은 슬슬 장기채를 매집해요. 우량 장기채. 아니 성장도 잘 나오고 이자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고 너무나 원더풀 하거든요. 이때 언제 꺾일지는 모르지만 슬슬 우리는 안전자산인 장기채가 이때 많이 빠져 있으니까 슬금슬금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2018년도죠. 물론 파월 의장이 이때만 해도 중립금리로부터 우리는 한참 남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을 폭락시키긴 했지만 2018년도 여름만 해도 우리가 리얼 일드, 노미널 일드에서 물가를 뺐을 때 플러스의 일드 한 1%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금리를 올린 거죠, 이때 사실은. 그죠? 그럼 그때 미국 10년물, 뭐 30년물 ETF를 샀으면은 굉장히 좋죠. 왜냐면 이자는 3% 넘게 주고, 그죠? 그때 30년 4% 정도는 가까이 줬고, 그리고 시장이 떡락하던, 폭락하던 그 하반기에 독야청청 어느 정도 이제 장기채는 올라줬죠. 그죠? 올라줬어요. 처음에는 함께 떨어지다가 이제 같이 올라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이거죠. 그리고 저성장, 고물가,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아니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이 제대로 안 나와. 아이고 답답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때는 기업들이 이익을 제대로 낼 수가 없죠. 기업은 보통의 기업 경우 이제 마진이 줄어드는, 그죠?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주식이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어요. 물가는 그런데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때는 금,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때는 아이러니에요. 중앙은행이 물론 이때도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통장력 밖으로 나가면은 금리를 반드시 올립니다. 그러나 성장이 낮기 때문에 고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수렁에 빠질 때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때는 전통 자산이 아닌 이런 대체 자산. 그리고 아까 빠뜨렸는데 성장도 좋고 물가도 좋을 때는 원자재 좋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캐기 위해서 필요한, 그죠? 광물 캐기 위해서 우리 뭐 필요하죠? 굴삭기 같은 업체들도 좋고요. 그죠? 요새는 이런 고물가, 그죠? 물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뭐가 좋죠? AI와 로보틱스. 그죠? 성장은 안 나와. 양쪽 다 좋겠죠. 근데 물가는 이래. 어떡하지? 그러면은 물가만 어느 정도 낮춰주면 이때, 그죠?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적이, 그 서플라이 체인의 블록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기계화, 그죠? 자동화가 엄청나게 도와주죠. 그죠?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람들 비용을 줄여주죠. 이런 기업의 주가는 좋고, 그죠? 그렇게 해서 캐펙 숫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는 공급이 많아지고 생산이 쉬워지면서 떨어지고, 그죠? 그럼 스프레드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죠? 중간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스프레드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고성장, 고물가에서 어이구 성장이 이제 그만큼 안 나오네. 언젠간 피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꼬꾸라지는 거죠. 그죠? 아이고 성장도 한동안 수요가 안 나오면 물가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기 계절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돌고 많아요. 그러면 자꾸 여기 안에다 그리는데 이렇게 해서 저물가에서 고물가로 갈 때 금리도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좋은 거죠. 그런 거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